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2회차 승무패. 오늘은 둘째 날 펼쳐지는 9게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독식 테이블이 되느냐, 유저분들께서 골고루 위로것만 챙겨가는 아무 의미 없는 승무패 게임이 될지가 판가름이 나는 위험한 경기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는 2일차 9경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해드렸던 62회차 첫날 경기의 픽은 다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뉴캐슬 구간만 3마킹해서 올버햄튼 승무 구간 2픽으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겨울인생의 독식 버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뉴캐슬 승구간도 함께 가져가시면서 다른 경기에서 경우의 수를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야 독식에 도전하는 그림을 즐기는 겨울인생입니다. 참고하시는 선에서 보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프로토 승부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셨던 경기들은 소중히 마음을 담아서 답글을 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경기 결과에서는 아직은 퍼펙트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 유로파 경기를 마친 5팀이 편성되어 있는 6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는 꽁꽁 묶어놓고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5팀이 나란히 홈경기를 치르는 것도 아주 이색적이고요. 새벽 유로파에서 브라이튼과 리버풀 두 팀은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원정 경기였죠. 웨스트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기 중에서 일단 2팀 정도는 단통 승부를 가져가야 마킹의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9라운드에서 맞대기를 펼치면서 2골씩 주고받고 그들만의 골 회식을 했던 노팅엄과 루틴타운이 나란히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있군요. 상대팀이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루틴타운은 경기 내용 면에서 다른 부분은 하위권이니까 그렇다 치고 경기당 점유율에서 리그 꼴찌, 또 평균 유효 슈팅에서도 리그 꼴찌, 여기까지도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틸레만스, 루이즈, 맥긴, 베일리, 디아비의 리그에서 두 번째 순위의 득점력을 서브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의 중원을 상대하러 가는 팀이 경기당 정확한 패스의 지수가 또 리그 꼴찌, 루턴의 조직력이 와해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경고 횟수가 리그 3번째로 적다는 것은 수비 라인도 악착스럽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의 깊은 뜻은 모르겠으나 주전 라인업의 휴식을 그다지 준 듯해 보이지 않은 새벽 유로파였고요. 루턴 타운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에메리 감독이 다 생각이 있었다고 믿어보겠습니다. 8번 경기는 홈팀 에스턴 빌라의 단통성 구간을 사수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통 경기는 핵심 자원들의 적절한 체력적인 배려 속에서도 톨루즈에게 프리미어리그의 참교육을 시전해 주었던 리버풀이 아원이라는 얼룩말 같은 존재도 없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공격 작업을 세팅하고 있는 노팅엄에게 어떤 식으로든 승리는 챙겨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10번 경기도 단통 승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3경기에서 2경기는 조금씩 비틀고 1경기는 완전히 비틀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략가인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을 완전히 역배당까지 꺾어서 승패 투마킹으로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새벽 유로파에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A 스쿼드의 출전 시간을 적절한 안배 속에 잘 가져갔지만 경기는 가져오지 못했죠. 모예스 감독이 가끔씩 보여주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었던 그리스 원정이었습니다. 실제로 2대 0으로 경기가 기울어져 있을 때 교체를 단행했던 모예스 감독이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는 핑계에 불과하고 애초에 스스로가 선택했던 전술의 패착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한층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환갑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젊은 감독들의 창의적인 전술보다 상대 감독들에게 이미 오픈이 되고 있는 옛 전술들을 고집하는 면이
조금은 오게티 같은 그런 모예스 감독입니다. 자꾸 이러다가는 비아레알의 세티엔 감독 잘 날 수도 있습니다. 모예스 감독님. 반면에 에버튼은 명가 부활의 기질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레이스웨이트의 삼선도 혼자서는 벅차지만 갈수록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해리슨의 2승과 두꾸레의 세컨 스트라이크 자리도 꾸준한 상승세를 찾아가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이제 칼버터 레윈만 부상 이전의 모습처럼 기복 없는 위용을 보여줄 수 있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유로컵에서 에버튼의 이니셜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은 웨스트햄의 승과 패 두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과 9번 경기입니다. 무승부를 함께 안고 가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브라이튼이야 워낙 잘해왔었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보아도 보통 선수들이 뛰는 것 같은 육상 선수 같은 램티가 빠져있고 든든한 솔리마치까지 빠지게 되고, 잠시 부침을 겪긴 했지만 데니 웰백까지 빠진 상태에서 첫 리그 경기를 치르는 브라이튼입니다. 상대는 가히 다국적 국제연합군으로 불러도 될 만한 풀럼을 상대하게 됩니다. 홈으로 불러드리고요. 중원의 스피드와 팀의 마지노선 라인에서의 든든함이 조금씩 상실되어가는 브라이튼이 각 나라의 국대들의 만남의 광장 풀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조직력만 케어가 된다면 엄청난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풀럼이기에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9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은 홈 브라이튼의 승무 투픽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7번 홈으로 오사수나를 불러들이는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원정팀 오사수나는 참 특이하게도 팀 내 평점 고가 1위부터 5위까지가 페냐, 모이카, 에레라, 모이고메즈, 이케르 무노즈 모두가 키퍼죠. 삼선이죠. 수비형 미들이죠. 수비와 관련된 선수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수비로 먹고 산다. 즉 무승부는 기본이다. 그런데도 부디미르를 위시로 한 공격 라인까지 같이 살아주니까 결과는 무승부 없이 4승 1무 5패로 정확히 가운데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 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페그리니의 종마들 베티스를 잡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페키로와 사발리의 장기 부재가 주는 데미지가 있다 해도 명장 페그리니의 힘과 머리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는 베티스입니다. 라리가답지 않게 역동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갈라치는 장면들은 베티스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황골탈퇴한 전사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극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오랫동안 페그리니 안에서 조련된 동료들의 눈빛만 보고 하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서 동료들의 눈빛만 보고 움직이는 선수들, 스쿼드 모두가 섀도우 스트라이크 같은 레알 베티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중앙 수비 라인에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죠. 리아드가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들리고 있고요. 어쨌든 어수선한 베티스의 3선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상대는 세비야 다음가는 수비 왕국 오사수나이고 베티스 단통성으로 박아놓기는 화장실 갔다가 휴지가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 느낌입니다. 7번 경기 최종 선택 구간은 홈 베티스의 승무 두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경기인데요. 닭공과 남자의 팀 라요가 왜 이렇게 끈끈해졌을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라요 경기만 10경기를 모두 몰아보았습니다.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스 감독이 공격진이나 수비 라인이나 좌우를 튼튼하게 만들고 가운데는 맨투맨으로 압박 들어가면서 사이드로 몰아가고 사이드에서 인터셉트해서 가운데로 단번에 침투시켜주는 젊은 감독답게 팀의 미래를 보는 진취적인 전술이 도리어 먹혀들면서 유로파 커트라인인 7위권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찬스 때까지 공을 소유하려는 미스테이크만 조정된다면 지로나급의 돌풍도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선의 에스피노와 발리우죠.
그리고 2선의 가르시아와 플라잔, 중앙을 압박하고 교란하는 임무를 맡은 듯한 세네갈 특공대 시스. 자, 이런 라요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알가실 감독의 소시에다드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석은 힘들지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빡신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실점 없는 클린시트 경기를 양산해내던 소시에다드의 삼선이 조금씩 균열의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한 달 전이죠. 스코틀랜드 국대 티어니가 아웃되고 어제는 말리 국대 트라오레가 아웃되었습니다. 하지만 멘데즈를 비롯해서 미들라인에서 볼 장악력이 워낙 좋다 보니 삼선에서 조그맣게 시작되는 그런 균열들을 상쇄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봐야겠죠. 쿠보나 오야르자발의 일선도 능력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삼성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한번 큰 위기의 틀 안에 갇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뚝이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기미가 느껴질 때쯤의 소시에다드 반대는 개꿀 고배당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오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조금 준다는 가정이면 현재 시점에서 딱히 기울어지지 않는 양팀의 승부로 보여지고요. 항상 잘 쉬지만 서로가 또 한 템포 쉬어가는 윈윈 구간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1번 경기 단통 무승부 구간을 담아 봅니다. 자, 다음은 12번 경기 또 하나의 빅매치입니다. 당연히 전력이야 맨시가 앞서는 건 저보다 유저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전력대로만 승부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석할 필요도 없고 자료만 잘 탐독하면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잔치판이 될 텐데 말입니다. 이번 경기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와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라리가처럼 테크닉의 우위를 앞세우는 승리도 물론 있지만 역동적인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한 발 빠른 타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결손되는 자원들의 유무와 관계없이 90분 내내 스피디한 경기력을 연출해낼 수 있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2번 경기처럼 빅더비 경기에는 무엇보다 정신적인 무장을 엄격히 한 채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경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멘탈적인 부분에서의 강인함이 승자가 되는 경우도 드문드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 지표에서 맨시가 앞서기는 하지만 맨유의 저항의식 또한 상상 이상의 어떤 그 퍼포먼스로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당연한 선택 맨체스터 시티 승리 구간에 극장 동점골의 짜릿함을 만끽해보고자 무승부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12번 경기를 6사 복식 구매용저의 마지막 복식 구간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경기. 정말 지우고 싶은 경기입니다. 발렌시아가 바스크 원정을 떠나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라리가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 얘기하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겨울 인생이 밤샐 것 같은 그런 매치업입니다. 13번 경기와 14번 경기는 최종 픽 구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혼자서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거라서 시간도 촉박하고 서툰 것도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결방 없는 채널로 꾸준히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헤어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